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과 사회격차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첫 장관을 지내던 때와는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다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안과 앞으로의 교육정책 짚어봅니다. 최희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장관 자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이주호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도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 현안이 말 그대로 산적합니다. 당장 교육교부금 논란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이 장관의 역량을 시험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 재원인 교육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떼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하지만 서울교육감을 필두로 전국 교육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죠.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도 연내 해결해야 한 과제입니다. 중장기적 교육과제를 다루는 국가교육위원회로 관련 업무가 이관이 됐지만 당장 교육과정을 연내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 교육과정 내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하자, 또 노동과 생태교육 관련 표현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연내 이주호 부총리 자신이 설계했던 고교체제 개편안 시안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하느냐 남겨두느냐 하는 문제죠. 코로나 시기에 중요성이 대두된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 방안과 대학 역량진단 방식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네, 우리가 이주호 장관 하면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교육, 에듀테크 이런 것들입니다. 이주호표 교육정책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이주호 장관은 지난 MB 정부에서 수석비서관과 교과부 차관을 거쳐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교과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자사고 설립을 주축으로 하는 고교 다양화 정책, 고교 사회화 정책이라고도 하죠. 또 소위 일제고사를 추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들 때문에 경쟁교육을 심화시켰다, 이런 비판은 그가 피할 수 없는 문장이 됐습니다. 이 부총리도 오늘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그 당시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부작용도 있었다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런 이 장관이 9년 만에 다시 교육 수장으로 복귀하다 보니까 다시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최근에도 학업 성취도 평가 필수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장관은 최근까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수능의 자격 고사화와 대학의 자율선택권 확대를 주장해 와서 본고사 부활을 점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첨단 분야 연구 지원 등 산업인재 양성, 지역인재 양성 등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건 분명한 방향처럼 읽힙니다. 또 이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를 교육에 접목하자는 주장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최근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이력이 드러나 비판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앞서 이주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교육 정책들이 경쟁 교육을 부추길 거란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방통행보다는요, 이제는 그야말로 소통과 협치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